송쌤과 송쌤입니다. 오늘은 편면, 볼록, 오목, 거울 및 렌즈에서 나타나는 상의 특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의 특징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도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중학교 수준에서 작도법까지 이해한다면은 엄청나게 높은 수준을 이해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것만 잘 하실 줄 안다면은 모든 거울과 모든 렌즈에서 나타나는 상의 특징을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하학에서 작도는 자와 컴퍼스만을 사용하여 작도하는 일을 뜻합니다. 눈금이 없는 자나 컴퍼스를 이용하여 도형을 그리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물리2에서는요 정확한 작도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선을 3개를 활용하는 것이 주로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저희 중학교 수준에서는 이해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2개의 선만을 활용해서 작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2개의 빛의 경로만 잘 이용한다면은 상을 작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거울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반사를 이용하여 빛의 진행 방향을 바꾸는 도구를 보고 우리는 거울이라고 합니다. 편면 거울, 볼록 거울, 오목 거울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거울에서는 반사 법칙이 일어납니다. 반사가 일어날 때 빛의 반사 법칙이 딱 나오게 되는 거죠. 입사광선이 딱 들어갔다가 반사광선으로 쭉 나오는 형태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위와 강원의 일종인 전구가 있습니다. 전구에서 나온 빛이 반사면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빛을 입사광선이라고 합니다. 반사면의 빛은 진행 방향이 바뀌면서 튕겨져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튕겨져 나가는 빛을 보고 우리는 반사광선이라고 합니다. 반사면에 수직인 선을 그어주면은 이게 법선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입사광선과 법선 사이의 각도를 입사각이라고 하고요. 반사광선과 법선 사이의 각도를 반사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은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보면요. 반사면에서 다다른 빛은 반사면의 수직인 선과 이루는 각이 서로 같도록 반사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반사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입사각이 60도면요. 반사각도 60도가 되는 것입니다. 입사각이 만약에 30도면요. 반사각이 30도가 되는 것이고요. 입사각이 70도면은 반사각이 70도가 되게끔 반사가 되는 것입니다. 편면 거울, 볼록 거울, 오목 거울에서 다 이런 반사 법칙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진짜 잘 적용되는 거울이 편면 거울입니다. 우선 편면 거울의 원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광축을 먼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광축은요 거울의 중심에 수직으로 지나는 선을 보고 우리는 광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것을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광축과 평행하게 빛이 들어오면요 다시 이렇게 되돌아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편면 거울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입사각이 0도이기 때문에 반사각도 0도이겠죠. 그러니까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 나와서 반사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아이유는 여기 있을까요? 제가 아이유를 좋아해서 여기다 사진을 올려둔 걸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아이유가 요 위치에 있어야지 요 나무의 상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울에 있는 상을 확인하려면은 물체와 같은 쪽에서 관찰을 해야지 상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나무의 상을 관찰하고자 할 때 나무에서 반사된 빛의 경로가 몇 개 필요할까요? 답은 2개입니다. 물체의 끝에서 거울이나 렌즈로 나란하게 들어가는 빛이 하나 있을 거고요. 이것을 1번 광선이라고 하겠습니다. 거울이나 렌즈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빛이 필요한데요. 이것을 앞으로 우리는 2번 광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2가지의 빛의 경로를 이용해서 상을 작도를 해볼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확인해 보기 위해서 편면 거울을 가지고 먼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면 거울에서 이를 살펴보고자 할 텐데요. 나무를 관찰하려면은 빛이 있어야 되겠죠. 빛이 나무를 비추게 되고요. 비추면서 나오는 반사빛을 이용해서 우리가 나무를 직접 보기도 하고요. 거울을 통해서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선 나무의 뿌리를 광축에다 그려줄 겁니다. 이 광축에다 그려줘야지 상을 표현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무의 끝에서도 이렇게 수많은 반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중에 1번 경로로 이렇게 광축과 평행하게 끈 빛이 들어가게 되면요, 그대로 다시 반사가 돼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의 끝에서 거울의 중심으로 들어가게끔 빛을 그려주면요, 이렇게 반사가 돼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체의 상을 표현하려면요, 이 1번 선하고 2번 선이 만나야 되는데 반사돼서 나온 1번 광선과 2번 광선이 만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요, 선이 두 개가 겹쳐야 되기 때문에 연장선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반사돼서 나온 1번 광선과 2번 광선의 연장선을 그려주게 되면요, 여기서 상이 맺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상의 크기는 같고 좌우가 바뀐 바로선 상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볼록거울과 오목거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볼록거울과 오목거울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의 규칙을 세우고 가야 됩니다. 거울의 중심이 광축을 기점으로 접선을 그려보게 되면요, 반사법칙이 역시 이런 식으로 성립을 하게 된다는 것 또한 알 수가 있고요. 광축에 정확히 이렇게 평행하게 빛이 들어오게 되면은 다시 반사광선이 똑같이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울의 중심이 평면 거울과 같은 효과를 낸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한 상태로 볼록거울과 오목거울의 상의 작두 규칙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1번 광선 같은 경우는요, 물체 끝에서 평행하게 나아간 빛이 초점을 지나가도록 합니다. 2번 광선은요, 거울의 중심을 향한 빛은 거울면의 대칭으로 반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광선과 2번 반사 광선이 만나는 곳에 상이 생긴다는데 어떤 식으로 되는지 볼록거울과 오목거울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볼록거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볼 텐데요. 표면이 볼록한 거울을 보고 우리는 볼록거울이라고 합니다. 볼록거울은요, 빛을 퍼뜨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빛이 퍼져나가는 경로를 연장선을 딱 이어보게 되면은 하나의 초점에서 만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볼록거울로 작도하는 연습부터 해볼 텐데요. 우선 우리가 규칙을 정해야 되는 게 모든 거울이나 렌즈에서 나무의 뿌리의 끝을 광축에 위치시키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상을 그리기에 매우 편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러면 물체가 볼록거울에 가까운 경우부터 먼저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체의 끝에서 평행하게 나아간 빛이 반사를 하게끔 그려주시면 되는데 초점을 지나게끔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거울의 중심을 향한 빛은요, 거울면에 대칭이 되게끔 그려주시면 되겠죠. 입사각하고 반사각이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우리는 반사된 빛으로 물체를 관측하기 때문에 1번 광선 또는 2번 광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상이 맺히게 될 텐데요. 1번 광선하고 2번 광선의 실선을 딱 늘렸을 때 만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1번 광선의 연장선을 그려줘야 되고 2번 광선의 연장선을 그려주게 되면은 만나는 지점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나는 지점에 나무의 이파리 부분을 그려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상이 맺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상의 특징을 실물보다 작고 바로 서 있는 상임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물체가 거울에서 먼 경우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똑같이 나무의 끝에서 평행하게 들어오는 선이 거울에서 반사를 할 텐데 초점을 지나게끔 반사광선을 그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후 나무의 끝에서 거울의 한가운데에 들어가는 입사광선을 그려주게 되면요, 반사광선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반사된 1번 광선과 2번 광선을 쭉 늘렸을 때 만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연장선을 그어주게 되면은 여기서 상이 맺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상의 특징으로는 실물보다 작고 바로 서 있는 상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볼록거울의 경우 물체가 거울에서 점점 멀어질수록 작고 바로 선 상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오목거울 같은 경우는요, 빛을 모으는 성질이 있습니다. 빛이 평행하게 거울로 들어올 경우에는요, 거울 앞에 초점이 맺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
라면을 끓인다든지 하면요, 라면이 팔팔 끓습니다. 태양열을 이용한 조리도구를 만들기도 하고요, 빛을 모으는 성질을 이용해서 손전등을 제작하기도 합니다. 오목거울 작도를 이용하여 상의 크기를 한번 유추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거울 앞에 물체를 위치할 경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볼록 거울과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되는 거고요. 광축과 평행한 선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반사된 광선을 그려주시는데 초점이 지나게끔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 광선 같은 경우는요, 나무의 끝에서 거울의 중심으로 빛이 들어가면은 반사가 일어나겠죠.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게끔 그려주시면 되는 거고요. 반사된 1번 광선과 2번 광선은 쭉 열어봤을 때 만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1번 광선과 2번 광선의 연장선을 그려주게 되면은 여기서 만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상이 맺히게 되는 거고요. 실물보다 크고 바로 서 있는 상이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 앞에서도 겹치잖아요. 근데 요거는 입사광선이기 때문에 요걸로 상을 작도를 하시면 안 되고요. 방사광선의 연장선이나 반사광선의 실선을 가지고 우리가 상을 그려줘야 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물체가 초점보다 약간 먼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의 끝에서 광축과 평행하게 들어오는 선을 그려주시고요. 이게 반사가 되는데 초점을 지나게끔 그려주시면 되는 거고요. 나무의 끝에서 거울의 중심으로 빛이 들어오면은 요게 그대로 반사가 돼서 나가게 되겠죠. 연장선을 그려봐봤자 이거를 쭉 늘리면은 만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실선과 만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실선과 만나는 지점에다 상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광선하고 2번 광선의 정보는요, 나무의 이파리의 끝에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파리의 끝을 그려주시면 되고요. 광축은 뿌리 정보를 가지고 있죠. 뿌리를 그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결국 상의 특징은 실물보다 크고 거꾸로 된 상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물체가 초점보다 2배 이상 먼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의 끝에서 광축과 평행한 선을 그려주시는데 반사된 빛은 초점을 지나게끔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무의 끝에서 거울의 중심으로 가는 2번 빛은요, 이렇게 반사가 돼서 나가겠죠. 연장선을 그려줘봤자 여기선 겹치지가 않죠. 그래서 실선끼리 만나는 지점을 파악하시면 되겠고요. 여기다 상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실물보다 작고 거꾸로 된 상이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오목거울을 이용했을 때는 일정 거리까지는 물체보다 큰 상이 맺히지만 일정 거리 이상이 멀어지게 되면요, 상의 크기가 물체의 크기보다 작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초점거리보다 가까운 물체는 바로 선 상이 나오지만 초점거리보다 먼 경우에는 거꾸로 된 상이 나온다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렌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렌즈는요, 반사와는 다르게 빛이 굴절을 이용하여 빛의 진행 방향을 바꾸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빛이 통과를 합니다. 통과는 하는데 밀도가 다른 물체를 만나게 되면은 꺾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꺾이게 되는 현상을 보고 우리는 빛의 굴절이라고 하는 거고요. 빛이 통과한 다음에 이렇게 초점에 만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렇게 퍼지기도 한다는 것 또한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빛의 굴절은요, 두 물질의 경계면에서 빛의 진행 방향이 꺾이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기 중으로 지나가던 빛이 물을 만나게 되면 꺾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시 유리를 만나게 되면 또 꺾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서로 다른 두 물질의 경계면에서 빛의 진행 방향이 꺾이는 현상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매질에 따라 속도가 느려지는 이유는요, 잘 감이 안 잡히실 겁니다. 설명을 하기 위해서 아스팔트와 모래사장의 경계면을 지나는 차량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동차가 쥐웅 달려올 텐데 모래사장에 먼저 닿는 바퀴 같은 경우는요, 마찰력 때문에 많이 이동을 하지 못하겠죠. 하지만 아스팔트 위의 바퀴는 잘 달릴 수가 있기 때문에 반대편보다는 많이 이동을 하게 되겠죠. 두 바퀴의 속력 차이로 인해서 차의 움직이는 방향이 꺾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 가장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는 조건이 어떤 조건일까요? 진공 조건입니다. 약 30만 km/s를 달리고 있는데 공기라든지 물, 유리, 다이아몬드 같은 걸 만나게 되면요,
공기 입자라든지 물 입자, 유리 입자에 의해서 방해를 당하게 됩니다. 빛의 속도는 감소한 상태에서 이동하게 되는 것이고요. 물과 같은 물질을 만나게 되면은 더 느려지게 됩니다. 빛이 비스듬한 각도로 물이나 유리와 같이 밀도가 높은 물질을 만나게 되면요, 빛은 꺾여서 이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좀 더 정리를 해보면요, 밀도가 낮은 물질에서는요, 밀도가 높은 물질로 빛이 굴절될 때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더 작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밀도가 큰 물질에서 밀도가 작은 물질로 빛이 굴절될 때에는요,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것을 알고 싶은 친구들은요, 굴절의 법칙을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목렌즈와 볼록렌즈의 상의 작도 규칙은요, 이런 굴절의 법칙에 입각해서 진행을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될 텐데요. 첫 번째 빛의 광선은요, 물체의 끝에서 렌즈의 축에 나란하게 입사하는 빛이 초점을 지나도록 합니다. 두 번째 빛의 광선은요, 렌즈의 중심을 향하도록 그려주시면 되는데, 빛은 굴절하지 않고 렌즈의 중심을 통과할 때는 직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1번 광선과 2번 광선이 만나는 곳에 상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볼록 렌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록 렌즈는 렌즈의 표면이 볼록한 렌즈를 말합니다. 빛이 렌즈를 통과하면서 빛이 굴절하게 되고요. 이렇게 굴절한 빛이 한 군데 지점에 모이게 되는데,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초점이라고 합니다. 아이유가 거울과는 다르게 반대 위치에 있죠. 왜 그럴까요? 렌즈 건너편에 있는 물체를 관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체와 반대 방향에 있어야지 상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초점을 제가 한 군데만 표시해 놓은 게 아니라 두 군데다 표시를 해놨죠. 반대쪽에도 초점을 표시해 놓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빛이 올 수도 있지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도 빛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점을 양쪽에다 그렸다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물체와 볼록 거울의 거리 차이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상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체가 초점보다 가까운 경우를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광축과 평행하게 들어오는 1번 광선은요, 초점이 지나게끔 굴절을 시켜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 광선 같은 경우는요, 렌즈의 중심으로 지나게끔 그려주시는데 직진하게끔 그려주시면 됩니다. 사실 여기서도 한번 굴절이 일어나고요, 여기서도 한번 굴절이 일어나는데 그 평균치를 졌을 때 직선으로 가는 것과 똑같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광선을 쭉 이었을 때 만날 것 같지가 않죠.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떤 선을 그려주죠? 연장선을 그려주면 된다고 했었습니다. 연장선에서 교차하는 지점에서 상이 생긴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의 특징은 실물보다 크고 바로 서 있는 상이 생긴다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겠네요. 물체가 초점보다 약간 먼 경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광축과 평행하게 들어오는 1번 광선은요, 초점이 지나게끔 굴절을 시켜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광선은 나무의 끝에서 렌즈의 중심을 지나는데 이런 식으로 일직선으로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두 광선을 쭉 이었을 때 이번에는 실선에서 만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두 광선을 해서 만나는 지점에 상을 그려주시면 되는데 1번 광선하고 2번 광선이 나뭇가지의 끝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실물보다 크고 거꾸로 된 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물체가 초점보다 2배 이상 먼 경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광축과 평행하게 들어오는 1번 광선은 초점을 지나게끔 굴절시켜서 그려주시면 되는 거고요. 나무의 끝에서 렌즈의 중심을 지나게끔 그려주시는데 일직선으로 쭉 그어주시면 되겠죠. 연장선을 그려줄 필요가 없는 게 굴절돼서 들어간 실선의 빛이 이렇게 만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상이 맺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실물보다 작고 거꾸로 된 상을 관찰할 수가 있겠네요. 볼록 렌즈의 상의 특징이 오목 거울과 좀 많이 비슷하죠. 물체가 가까울 때에는 상의 크기가 커 보이고 바로 선상으로 보이지만 물체가 멀어지면은 거꾸로 된 상이 나오게 되고요. 초점보다 2배 이상 먼 경우에는 실물보다
작아지게 된다는 것 또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목 렌즈 같은 경우는요, 렌즈의 표면이 오목한 렌즈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빛을 퍼뜨려서 굴절시키는 형태로 뻗어나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굴절된 빛의 연장선을 쭉 이어주면요, 역시 하나의 초점에서 만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했듯이 빛이 들어오는 방향이 반대쪽으로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초점은 양쪽에 다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오목 거울과 물체 사이의 거리에 따른 상의 특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물체가 거울에서 가까운 경우를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무의 끝에서 광축과 평행하게 들어오는 빛이 있을 겁니다. 이 빛을 굴절시켜서 그려주는데, 빛이 초점에서 나간 것처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렌즈의 중심을 향하는 빛은 굴절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게 된다는 것은 볼록 렌즈와 똑같습니다. 굴절된 1번 광선과 2번 광선을 쭉 늘렸을 때 만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때 1번 광선의 연장선을 그어주게 되면은 만나는 지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에 상이 맺힌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실물보다 작고 바로 서 있는 상을 관측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물체가 거울에서 먼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거울에서 광축과 평행하게 들어오는 빛이 초점에서 나간 것처럼 그려주시면 되는 거고요. 2번 빛은 나무의 끝에서 렌즈의 중심을 지나게끔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굴절된 1번 광선과 2번 광선을 쭉 늘렸을 때 만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번 광선의 연장선을 이렇게 초점을 지나게끔 그려주시면요, 여기서 상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물보다 더 작고 바로 서 있는 상을 관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목 렌즈의 경우에는요, 렌즈에서 멀어질수록 실물보다 더 작고 바로 서 있는 상을 관찰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오목 렌즈와 같은 경우는 볼록 거울과 조금 상의 특징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상의 작도를 한 번에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학교 학생들에게는 따로 연습할 수 있는 파일을 드릴 거고요. 유튜브 친구들이나 교사분들이 참고하시라고 네이버 블로그나 구글 드라이브 등 좋은 방법을 좀 제가 찾아서요,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습할 수 있는 연습 파일과 오늘 수업한 PPT 파일을 제가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하고요. 같이 고민해보고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쏨바.